세상에 이런 황당한 사건에 대한 주목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2019년 불륜 상대인 유부녀의 초대로 남편이 자리를 비운 여성의 집을 세 차례 방문한 한 남성이 있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남성을 고소를 했는데요. 검찰은 이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저 상황 좀 보세요. 세 사람이 있는데 지금 불륜남이 가운데 있는데 양측의 아내와 남편 관계예요. 그 불륜남이 저 여성과 내연 관계.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저 남자가 드나들었잖아요. 그래서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게 됐다. 이거 진짜 황당한 사건입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저 사건의 이제 피해자의 남편이 3년 걸렸거든요. 1심, 2심에서 오늘 대법원의 판결까지. 아, 그래요? 3년 동안 얼마나 피가 말랐을까요? 피가 말랐긴 해 진짜. 근데 왜 주거침입죄가 됐냐면 우리나라는 수십 년의 논란 끝에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네요. 간통죄 폐지된 이유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고 사생활 문제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때 간통죄가 이제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쟁점이 뭐냐면 네. 어떤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오케이 들어오세요 해도 같이 주거하고 있는 사람이 안 된다라고 반대했을 경우에 이게 그럼 과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건이었습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 그 유부녀 집에 유부녀 동의를 받고 아유 참 이것도 표현도 웃겨. 유부녀 동의를 받고 들어가서 불륜 행각을 벌였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돼서 적용할 법규가 없다 보니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야, 이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재민 변호사님. 사실 대부분 1심 판결 같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간통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주거침입죄 성립된다. 왜냐하면 주거를 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따져봤을 때 왜냐하면 이 여성은 당연히 이제 이 남성 보고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동의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 거주자는 사실은 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편도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이제 의사를 추정적 의사를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그러한 불륜을 용인할 리가 없고 참네. 그러면 이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거의 평온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다 판결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불륜남의 경우에도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제 선고를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판단이 2심 항소심에 가서 이제 뒤집히게 됩니다. 어머. 항소심은 뭐라 그랬냐면 네. 사실은 집주인인 이 여성의 허락을 받고 뭐 주거의 평온을 깨는 거 없이 평온한 상태에서 이 불륜남이 정상적으로 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남편이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편이 집에 부재 중인 상황인데 그 부재 중인 사람의 추정적 의사까지 생각을 해서 이거를 주거 침입의 유죄 판단을 한다는 것은 또 무리다라고 본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고 이거를 법적으로 해석하자면 주거 침입의 성립 요건 중에 주거의 평온이 깨져야 되는데 그 주거의 평온이라는 건 그 집에 있는 그 당시 현재 그 시점에 그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깼느냐 안 깼느냐로 판단하는 조금 더 좁게 해석된 판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그러실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 예. 이게 지금 예전 같으면 간통죄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갑론을박 법정 다툼이 있어야 될 판에 지금 허락 안 받고 들어갔으니 이게 주거 침입이냐 아니냐 지금 이걸 따지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못 하잖아요. 이런 불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은 화가 나시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이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본 남성 입장에서 형사처벌을 좀 받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나쁜 짓을 했으니. 그래서 아마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한 것 같은데 1심과 2심이 너무 다른 이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공개 변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 측 주장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난 6월에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공개 변론을 했는데 검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주거 침입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타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 사는 모든 사람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 이게 주거 침입죄를 만든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게 보호해야 할 법상의 이익이 뭐냐면 개인의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여러 구성원인데 그중에 한 명의 동의만 받고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개인 사생활 주거의 평온이 보호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이 이제 지난 6월에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타인의 집에 방문할 때는 모든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공동 거주자의 승인이 있어도 불법 행위가 있다면 이것도 주거 침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들어와서 불법적 행위를 하면 그것도 결국은 주거 침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거주자의 주거권 무시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도요, 비도덕적 목적으로 방문했을 시에 주거 침입이 성립된다. 이게 네.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는 주거 침입에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사회적 통념이나 지금 검찰 측 그리고 한국 여성 변호사회도 이거는 주거 침입죄 처벌해야 된다. 지금 성립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이 불륜남의 변호인 즉 불륜남 측에서는 어떤 논리로 맞섰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진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불륜남의 변호인 측은요, 주거 침입죄로 지금 처벌할 수 없는 일인데 현재 이 간통죄가 해지됐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거침입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 예시를 듭니다. 요즘 주거 형태로 쉐어하우스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집을 공동으로 같이 쓰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모든 거주자의 동의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는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아까 한국 여성 변호사회는요, 이거를 주거침입 형태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면 또 다른 단체인 한국 가정법률상담소는요,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한다면요, 이 출입에 동의한, 이 상황에서는 이 내연녀겠죠. 출입에 동의한 거주자의 주거 자유와 평온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사뭇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게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대법관들의 고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은요, 주거침입죄와 관련해서 1984년의 판례를 40여 년간 유지를 해왔는데요. 네. 이 판례 내용을 보면 집에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사는 사람 모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 사안은 부재 중인 남편이 아내가 집에 내연남을 부르는 걸 상식적으로 동의할 리가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지금 집에 있는 거주자의 승낙만 받으면 주거침입이 성립 안 한다. 이런 비판도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하하. 이렇게 뭐 판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오랫동안 이런 사안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끔이지만 계속 진짜 유구한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1심과 2심은 정말 180도 뒤바뀐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뉴스파이터 방송 직전에 대법원의 결론이 났다면서요. 어떻게 났습니까? 양재민 변호사님. 대법원은 이 엇갈린 1심과 2심의 판단 중에 2심의 판단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그래요? 즉, 이 남성, 불륜남에게 무죄를 선고를 한 건데요. 어허.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사실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이전 판례를 보면 그 도청을 하기 위해서 음식점에 들어갔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됐던 판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의 주거의 평온을 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출입을 했으면 이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을 했다라고 본 것인데 그것과도 조금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단을 통해서 사실은 조금의 이제 법리 수정이라든지 이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0년 넘은 판례는 깨졌지만요. 그리고 이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로 억울함을 달랠 방법이 없어졌지만요. 그렇다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혹시라도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방패막이로 잘못 악용되는 일은 없기를 진짜 눈 부릅뜨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